최수창의 낭만 투자 방송국 대표 최수창입니다. 최수창의 가치투자 도전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치투자, 포트 매매, 스윙 매매, 로또 매매, 투자라고 하는 거는 딱 하나의 섹터죠. 가치. 그 외에 다른 건 다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하셨던 많은 분들이 빠름을 많이 추구하세요. 당연히 빠른 게 좋죠. 예, 뭔가 화끈하잖아요. 근데 투자라는 건 원래 빠른 게 아닙니다. 빠르면 투기가 되는 겁니다. 좀 뭔가 빠르게 남보다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다 보면 미끄러지게 돼 있거든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엄연히 투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처음에 접근할 때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매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식 투자가 좀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시점 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지방과 수도권을 이렇게 격차를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 투자는 도박이다 또는 여윳돈 갖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여윳돈 갖고 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여윳돈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를 처음에 접하게 되는 관점들이 대다수 이제 서점을 많이들 찾으시죠. 서점에 가서 처음에 주식 초보들에게 적합한 책 또는 성공기, 어떤 사람이 주식 투자에서 이래서 성공했다더라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신문이라든가 방송, 경제 채널, 증권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교육 내용들을 토대로 학습을 하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의 98% 이상이 투자라는 것보다는 매매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매매가 나쁜 건 아니죠. 매매를 사고팔고로 정말 귀신같이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경쟁을, 또 다른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린 수많은 경쟁 시대에 살면서 모두 다 성공하는 걸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본인에게 적합한 게 있거든요. 적합하지 않은 직업을 선택했을 땐 사실 그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저는 매매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매매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로 여러분들의 노후 대책과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을 키우는 건 저는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매매로 자산 증식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깨우쳐 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식 투자는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 확고한 신념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고 나누고 싶습니다. 증시 환경이, 투자의 환경이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증권업계에서도 단기적인 것, 그건 단기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추죠. 장기적인 관점을 하는 것이 없어요. 또한 자산 운용사들도 대다수 그렇습니다. 자산 운용사들도 실질적으로 그들도 고객의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굴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고객에게 뭔가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익률 10%든 이렇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펀드도 마찬가지고요. 전 여기서 한 가지, 펀드는 가입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공부하면 펀드 안 해도 개인 투자자 스스로 펀드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펀드가 다른 건 줄 아십니까? 돈 고객들 모아다가 기관들이 자기들이 정보를 취합해서 종목을 여러 개 깔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펀드거든요. 그럼 당장에 수익률, 펀드 가입했다가 수익률이 막 대박 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는 가치투자 어떤 건지 먼저 현실을 좀 생각해 봅시다. 이게 지금 서울 시내 풍경인데요. 과거의 서울 시내 풍경이 이랬습니까? 40년 전, 50년 전에?
전혀 이랬지 않았겠죠? 달랐겠죠? 또 앞으로 미래 20년, 30년 뒤에 서울 풍경이 이러겠습니까? 또 달라져 있을 겁니다. 당연히 발전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예전에는 불빛도 밝지 않았을 거고 고층 건물도 없을 텐데 이렇게 고층 건물이 생기고 불빛도 많아졌고 다리도 많아졌고 앞으로 미래에는 뭐 더 고층 건물이 생기든 아니면 더 찬란한 야경이 생기든 뭔가 또 바뀌어 있을 거라고요. 변화하고 발전할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싶고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저 또한 돈 좋아합니다. 돈 싫다는 사람은 몇몇 극소수겠죠. 예를 들면 뭐 종교인이라든가 뭐 사회복지에 헌신하는 일을 한다는가 이런 분들 외에는 일반인들이라면 대다수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과연 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 거냐. 방법은 다양하겠습니다.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는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장사를 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영업을 해서 남보다 더 많은 소득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로또 복권이 당첨돼서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입니다. 돈 버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일 뿐입니다. 그럼 주식 투자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진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또 저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매매 스킬을 배워서 정말 자신이 매매의 달인이 되어 가거나 그렇죠? 아니면 정보라는 정보, 대한민국의 최고급 정보에 접근이 돼서 그 정보에 의해서 사고파는 투자를 좀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대다수의 일반적인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꼭 해야 되는 이유와 또 명분 그 다음에 그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직장을 다니고 경찰 공무원입니다. 경찰 공무원인데 형사가 강력히 있어서 매일 범인 잡아 다녀야 되는데 투자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강력히 형사가 급여가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까? 아니거든요.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력히 형사로 근무하는 사람은 정말 내 형사직이 워낙 내가 하고 싶었던 열정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막상 형식에 부딪혀 보니 박봉이고 어렵고 또 살다 보니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내가 버는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병원비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불가항력적으로요. 그럼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꿈꾸기는 어렵죠. 기본 소득만 갖고는. 평생 기본 소득만 갖고 살다가 정년 퇴임하면 연금 갖고 살아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하잖아요. 근로소득 받는 모든 사람들은 평생 근로소득으로만, 기본소득으로만, 또 향후에 보험이라든가 연금 등 기타 좀씩 미래를 대책해놓은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자산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권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자산을 나도 한번 물질적으로 몇백억은 아니지만 나름 풍요로운 자산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다오 한다면 저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주식 투자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없기 때문에.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주식 투자만큼 공평하게 시작하는 게임이 없거든요. 저 서울 땅 하늘 아래 건물 하나 저 살려고 하십시오. 돈 있으세요? 땅 하나 살려고 하십시오. 돈 있으세요? 아파트 한 채 살려고 하십시오. 돈 있으세요? 대출 안 끼고 오로지 자기 자본으로 살려고 한다면 있습니까? 드물다고요. 그러면 직장 연봉이 연 1억 소위 이제 항공기 조종사 파일럿 부기장이나 기장이 이제 보통 1억 정도 되는데 연봉이
뭐 세금 떼고 받는 거 하면 이제 7천, 8천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돼야 연봉이 좀 세다라는 거죠. 근로소득으로. 아니면 영업해야 돼요. 장사하거나. 어쨌든 일반적으로 영업도 잘하는 사람이 영업팀에 한 명 정도 나오는 거지. 영업팀에 보험 영업팀에 뭐 20명인데 20명 다 억대 연봉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나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근로소득으로 먹고 사는 나는 평생을 근로소득이면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냐. 남들은 좋다고 해외여행도 가고 좋은 집에 또 이사도 가고 좋은 차도 끌고 다니고 자식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는데 나는 직장인이고 나는 공무원이고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무언가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해 나갈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해왔느냐? 아니요. 주식 투자는 여윳돈으로 하라고 했고 트레이딩 개념이 되고 버리고 단기 수익을 추구하게 되고 단기라는 게 하루 이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도 단기예요. 한두 달 안에 기업이 어떻게 흥망성쇠가 정해집니까? 아주 불특정한 일이 생기면 몰라도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기업이 망하고 사라지고 이러진 않잖아요. 실적 성장이 막 되고. 근데 주식 투자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해오고 있다 이거죠. 이 모든 걸 버려버리고 정말 이렇게 한번 내가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나의 20대, 나의 30대,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40대 또는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방법론 나의 50대 지금부터 해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과연 될까요? 회복이나 했어?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얘기처럼 올바른 방법론을 추구하면 그 다음에 운칠기삼이라고 운이 더 받쳐준 사람에게 더 많은 행운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고달프면서 투자 생활하는 일은 결단코 없다는 걸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이 강의를 하면서. 그리고 시간의 낭비, 허송세월 보냈다라는 진한 아쉬움을 느끼지 않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40대고 난 30대고 난 20대고 난 50대인데 난 이제 60이 다 돼가는데요. 주식 투자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하셔야 됩니다. 꼭 주머니는 여러 주머니 말씀드렸잖아요. 가치투자, 수익매매, 포트매매 그 중에 한 주머니인 가치투자 주머니는 꼭 여러분들이 만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치투자 도전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입니다. 집중과 선택의 투자 계획.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계획을 잘 짭니다.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집중과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보면 예전에 이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학력고사 시절이잖아요. 국영수 있고 비중이 국영수가 그 문항수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 문제가 좀 문항수가 많고 나머지들은 이제 뭐 문항수가 역사 뭐 하더라도 문항수 10문제 뭐 15문제 이랬으니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국영수에 집중을 해야 학력고사 시절에 뭐 점수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항상 꾸준하게 해놓는 거. 그리고 나머지 암기 과목들은 뭐 단기적으로 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영어가 암기라고 하지만 한두 달 사이에 단기 암기 한다고 달라집니까? 수학이 한두 달 사이에 달라집니까? 수학은 좀 해줄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수학을 한 3개월 만에 중학교 수학이죠. 중학교 수학도 그렇고 고등학교 수학도 그렇고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다 마스터를 해놔가지고요.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국영수라는 어쨌든 전체적인 과목이 워낙 방대한 양이 많다 보니까 단기간에 할 수 없다고요. 시험을 보게 되면 내가 이번에 학력고사를 보던 시험에 준비를 하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어떤 항목을 쫙 먼저 완벽하게 마스터한 다음에 그 다음을 시간 배분을 하겠다.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해요? 돈이 많아서 막 해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내 연령대, 내 근로소득이 어떻고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고
내가 지금 여유 자금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놔야 돼요. 그 종목도 좋다고 생각하고 정보가 들어온 거 다 살 수는 없어요. 거기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산이 늘어나거든요. 효과가 커지거든요. 준비된 계획을 잘 짰으면 그 다음에 무조건 실천해야 돼요. 안 한 사람 바보예요. 내가 지난번에 다 해놨는데 이거 계획. 막상 행동에 옮기려고 하니까 못했어. 행동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실천해야 돼요. 그 실천한 다음엔 조급함을 반드시 버려야 돼요. 지금 선택해놓고 계획 잡아놓고 다 했는데 조급한 거야, 마음이. 그건 뭐냐면 수학의 정석을 한 번씩 다 보셨을 거라고요. 수학의 정석 딱 펼쳐놓고 나서요. 조금 봐놓고는 이거 언제 끝나지? 이거 고민하고 있거나 아니면 수학 점수 100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조급함 버리세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 시간을 죽이십시오.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준비 안 하고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주식해야지 뭐 누가 했다더라 뭐 했으니까 누가 돈 벌었다더라 그래서 나도 해봐야 되겠다더라 누가 내 주변에 좋은 정보를 주는데 누가 증권사 지점장이 됐다더라 내 친구가 거기에 관련돼 있는데 좋은 자산운용사에 있는데 거기 정보를 줘서 나한테 좋은 기회가 왔다더라. 이건 기회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는 겁니다. 가치 투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최수찬과 함께하는 가치 투자는 제가 단호히 얘기하지만 제가 선택한 종목은 절대로라는 말은 못합니다. 제가 인간인데 어떻게 절대로 하겠습니까? 내가 신입니까? 사기 잘 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라는 얘기도 하겠지.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가치 투자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가치 투자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종목에 약간 미스가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하나 정도는 문제가 있어서 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자산의 계획에 있어서 무너짐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까지 여러분이 얘기하는 건 이러한 준비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인 거, 자꾸 꿈의 꿈으로만 미래지향적으로만 좋은 얘기만 달콤한 얘기만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냉정하게 말해서 저는 주식 투자는 투자라는 건 미래잖아요.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미래를 100%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습니까? 근데 미래를 100% 아는 것처럼 긍정의 마인드와 좋은 마인드만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감도 있고 저 사람 뭔가 있나봐 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사기예요. 아닙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혹하게 하고 저 사람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큰 소리 치지. 이런 건 제가 추구하지 않아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 그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제가 그 노력의 진정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얘기죠. 제가 찍는 것마다 백발백중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거고요. 가치 투자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진행해서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배우고 느끼고 이런 계획을 잡으면 여러분 스스로도 무너지지 않아요. 꼭 좋은 전문가 만나고 뭐 좋은 정보를 얻어야만 가치 투자가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법이 어딨어. 나보다 더 독해를 잘하고 해석을 잘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내가 선택했던 것보다 그 사람이 선택했던 게 더 좋은 해석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천차만별이에요. 다만 제가 그 경험이 여러분들 더 많은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겠다는 얘기지. 저기서 가치 투자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도 저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면
여러분 스스로도 가치 투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키지 않기 때문에, 준비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또는 계획은 잡았는데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조급함을 버리지 못하고 조급해지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사이클 상승의 기세 영역, 회전 효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리 하잖아요. 복리마술. 복리마술은 절대적으로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복리에서. 뭐냐? 지면 안 돼. 지면 복리마술이 안 먹혀요. 절대 져서는 안 돼. 가치 투자는 그런 복리마술의 가능성을 키웁니다. 그래서 정말 종잣돈으로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은 사람도 자신의 자산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는 50억, 100억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구는 10억, 20억 만들 수도 있어요. 누구는 5억대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건 또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쪼개고 운영할 거냐에 따라서 본인의 선택이거든요. 공격적인 사람은 더 커질 수 있는 거고, 가면 갈수록 공격적이지 않고 좀 더 중립적으로 간다면 좀 낮아질 거고. 하지만 시작했을 때보다 확실히 좋아질 거라고요. 시작했을 때 나 1000만원 갖고 시작했는데요. 나 시작할 때 5천만원 갖고 시작했는데, 나 시작할 때 1억이었는데요. 누구나 다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진짜 가치 투자고, 무엇이 가치 투자일까? 여기서 가치 투자를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한테 물려줄 주식.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자식한테 물려줄 주식이 아니라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서 내가 사는 삶에서 내가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것. 그것을 찾아야죠. 내가 자식한테 3대까지 물려줄 주식? 3대가 살아있을라나 모르겠네. 저는 3대한테 물려줄 주식은 없다고 봐요. 아무도 몰라. 3대한테 물려줄 주식은. 3대한테 물려줄 부동산은 있겠다. 주식은 3대, 4대 물려준다는 생각 안 해요. 그 시대의 트렌드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지,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다른 목적보단 나의 삶, 지금 나의 가족, 나를 위한 노후 준비, 재테크, 그겁니다. 자, 그럼 가치 투자의 어떤 개념 정리를 좀 했는데, 이걸 제가 왜 이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렇게 해놨냐면, 그냥 불꽃놀이 한 거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28살로 이제 막 부모님 밑에서 독립한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또는 취업준비생입니다. 먼저 20대부터 풀어가겠습니다. 4년제 나왔습니다. 막상 나오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모친구는 임용고시 합격해서 선생님이 됐다고 하고, 모친구는 ROTC 나와서 군대에 말뚝 박는다고 합니다. 나는 서울의 4년제 대학교 나왔는데, 또는 지방의 국립대를 나왔는데, 4년을 나왔는데 막상 갈 곳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돈 많이 주는 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데 막상 가보자니 시험을 보니, 면접을 보니 쉽게 합격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나는 흙수저입니다. 어떻게 살지 막막합니다. 20대들의 고민이에요. 이건 근데 지금의 20대 뿐만 아닙니다. 과거의 20대 때 누구나 다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다만 좀 덜 고민한 세대가 있긴 있죠. 그게 어디냐?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세대는 이런 고민할 틈이 없었어. 그냥 대학 졸업장만 다 갖고 나오면 어디든 취업이 잘 됐으니까. 대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들이 고민이었던 거지. 기술을 배우게 해야 되는데 뭔 기술을 배워야 될지. 응?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졸업장이든 뭐 대학물을 한 번씩 먹어보니까 이런 고민이라고. 과연 이들에게 희망이 없을까요? 좋은 직업, 좋은 일자리는 본인이 적성에 맞는 거 찾는 게 중요한 거겠죠. 내가 이 일을 정말 좋아해. 나는 만화 그리는 게 좋아. 근데 만화 그리는 애니메이션은 돈은 안 돼. 기본소득은 해줘야 되는데 기본소득도 어렵잖아요. 누구나 자기가 다 원하는 것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 그렇죠? 이런 28살들은 영원히 자산 증식을 못하냐? 꼭 사업을 해야 됩니까? 창업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근로소득 어디든 일자리 들어가서 일하세요. 연봉이 많고 적은 건 지금일 뿐이지 미래에 대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30 전후로 있는 친구들에게는 제가 강조합니다. 무슨 일이든 해라. 한 달에 못해도 150만 원은 기본 받을 수 있으니까. 아르바이트 하든 뭐를 해라. 평생 일자리는 없다. 네가 원하는 일자리 나중에 해도 된다. 공무원 됐다고 다 행복할 것 같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공무원 됐다고 세상 다 가진 것 같냐? 뭐 살아봐라 한번 또. 40대 가가지고 노후 걱정하면 과연 내가 이 급여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끌어나갈 건지. 그러면 연봉 2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가장 낮은 쪽이. 좀 많은 사람들은 뭐 5천만 원도 있겠죠. 연봉. 나이대를 떠나서 연봉 2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사람에게는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10년간 5억입니다.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10년간 2억입니다. 누구한테 비하면 껌값이네. 한 푼도 안 쓰고 모을 수 있어요? 밥도 안 먹고? 교통비 안 쓰고? 아무 짓도 안 하고 10년간 돈만 모을 수 있어요? 부족하겠죠. 10년간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야 5억이고 2억이에요. 연봉 5천도. 그러면 도대체 자산 증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얼마 전에 충암고 전 이사장이 졸업생들 앞에서 정없이 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경향신문에서 좀 비판을 받았는데요. 전 그분은 잘 모릅니다만 그때 당시 그걸 정확히 모르지만 팩트적인 거 보면 나쁘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라는 게 뭐가 나쁜 일이야?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만큼 어린이들에게 현실적인 거 너무 많이 가르쳐줬나? 전 이사장이? 부동산 투자라는 게 뭐가 투기야? 돈 있는 사람 다 아는데 대한민국 갑부나 대한민국에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 부동산 없는 사람 어딨어? 다 아는데 너무 경향심에서 비판적으로 약간 자의적으로 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30살, 28살, 30살 전후가 앞으로 10년간 40살까지 아무것도 안 써야 연봉이 5천만 원 적은 게 아닙니다. 28살, 30살짜리가 10년간 5억 모을 수 있어요. 연봉이 7천이라고 칩시다. 연봉 7천만 원이어도요. 10년간 모아야 7억이요. 그럼 서울 아파트 한 채 겨우 살까 말까요? 그럼 도대체 뭘로 돈을 벌고 뭘로 자산 증식하고 뭘로 노후 대책을 할 거냐? 한 번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가 지금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든 아니면 육체노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든 남들이 봤을 때 좀 삐까뻔쩍 서울 한복판에서 높은 고층 건물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이든 간에 대봐야 다 거기서 거기요. 연봉 1억 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연봉 1억 넘는 사람 외에는 나머지는 뭘로 10년, 20년, 30년 계획을 세울 겁니까? 당장에 돈이 목돈이 있어야 부동산도 사고 하는 거지. 부모님이 주는 돈도 없는데 학자금 대출 갚아야 되는데 결혼도 해야 되는데 막막하잖아요. 희망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헛된 희망을 불어넣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달란트 얘기 아실 거예요.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달란트를 주죠? 달란트를. 세 명한테, 저도 이제 교회를 워낙 오래전에 다녔던 거라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세 명한테 달란트 줍니다. 이게 아마 탈무드에도 나올 거예요. 이야기에도.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을 주고 C라는 사람을 줍니다. 이 달란트 준 거 가지고요. 한 놈은 받자마자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숨겨버려요. 하나는 이걸 가지고 쓰던가 뭐 하던가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이 달란트 가지고 뭐 농장일인가? 뭘 해요. 여기서 바로 나온다고. 똑같은 평등하게 똑같이 달란트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너네가 모은 니네 줬던 달란트 어떻게 됐냐 했더니 A는 제가 땅에 묻어놨습니다. 여기 고스란히 있습니다. 처음에 줬던 달란트대로 그대로 있어요. B란 사람은 그거 썼는데 쓰라고 주신 거잖아요. 썼어. 관계없어. 썼으니까. 쓰라고 준 건데 뭐. C는 그걸 쓰지 않고 농장일을 투자를 했어요. 어떤 투자? 왜? 농장에 농사일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보다 더 많은 땅을 읽어서 더 생산을 열매들을 과일들을 얻었다고요. 그래서 더 많은 달란트가 생겼다고요. 이건요, 그 오래된 역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게 뭡니까? 묻어두는 거? 이거 저축이에요. 쓰는 거? 소비예요. 이 사람 뭐예요? 투자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지금 공평한 20대와 30대를 보내고 계십니다. 또 40대를 보내고 계십니다. 누구나 다 할 줄 알게끔 공평하게 제시했는데 누구는 실천해서 했을 뿐이고 누구는 그거 도박이야 라고 안 했을 뿐이고 누구는 써버리고 샀다 팔다 해서 이익 나면 돈 쓰고 이익 나면 돈 쓰고 비유를 하자면 주식 투자로 이거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거 돈만 많으면 좋지. 왜냐면 기본적으로 억 단위는 있어야 부동산 땅을 사든 뭐하지. 억 단위 아니도 천 단위로도 땅을 사긴 합니다만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정보도 얻어야 될 것도 많고 자금력도 안 되고 여러가지 제약이 있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연봉 2천에서 5천만원 투자하세요. 1년치 거 1, 2년치 것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연봉 3천만원인 사람이 1, 2년치만 투자하세요. 1, 2년치만. 2년간 모으면 6천만원이잖아요. 3천이면. 근데 그래도 생활비, 최저 생활비는 써야 되니까 1,000만원을 빼면 3년간 6천만원 모을 수 있거든. 사회초년계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요. 사회초년계 아니어도 지금 나 40대인데요. 나 지금 50대인데요. 정년퇴임인데요. 할 수 있어요. 지금 똑같아요. 6천만원 하세요. 어떻게 가치 투자로. 실패하지 않는 걸로.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 C라는 종목 2천만원씩 사서 가치 투자의 방법들을 해보시라고요. 실패하지 않는 조건이 어떤 건지. 그리고 딱 2바퀴에서 3바퀴만 돌면 매매 1번, 2번, 3번 딱 3번이면 여러분들의 6천만원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 있을 거라고요. 한 예로 500%라면 5배라고 봅시다. 1억입니다. 400% 수익 난 거죠. 똑같이 얘도 1억입니다. 1억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또 한 번 더 투입했습니다. 5배입니다. 5억입니다. 5억이에요. 단순 계산으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겠지만 실패하지 않은 조건에서 한다면 ABC 2천만 6천만 원 가지고 15억 만들 수 있어요.
6천만 원 가지고 10억 만드는 거 사업 창업한 사람들 열이면 한 명 성공할까 말까거든요. 6천만 원 가지고 땅을 뭘로 사? 못 사요. 쉽지 않다고요. 이 정도 시세 나올 정도로.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과연 저게 말이 됩니까?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꼭 하셔야 되고요. 이제 나는 40대입니다. 근데 이게 조건이 좋은 사람도 있죠. 뭐냐? 어떤 조건이 좋은 사람도 있냐면 난 지금 40대인데 난 주식 자금이 1억이 넘는데?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나 이제 뭐 40대 후반이고 50대 초반인데 난 3억 정도 되는데? 나 지금 한 10억 정도 되는데? 조건이 더 좋지. 뭐가 울어? 아니 이제 겨우 6천만원 마련해가지고 3년 동안 빽 빠지게 모아가지고 마련한 사람보다 조건이 월등히 좋은 사람들인데 뭐가 그렇게 조급합니까? 6천만원 갖고 온 사람도 15억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인데 이 사람보다 기준이 더 많으면 이 사람은 뭐 10배 이상인 거 10억 10억이 뭐예요 이게? 20배면 20억도 더 만들 수 있는 거고 30억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더 좋은 조건이란 얘기죠. 절대 조급할 게 없어요. 아, 나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늦게 시작했나봐. 천만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나의 투자 자금과 계획된 거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만 짜놓으면 여러분들 가치 투자로 자산 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러한 투자 강의와 투자 방송과 권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을 해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또 저 또한 제도권으로 들어가거나 방송국으로 들어가거나 제도권에 뭐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를 가버리잖아요. 저 또한 또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왜? 나도 거기서 비즈니스하고 영업하려면 지금 당장 내가 좋은 종목 주고 뭐 이거 올라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백날 저 얘기해봐라. 회사에서 쫓겨나지. 영업 못한다고. 고객을 끌고 와야 되는데 고객이 매매 최수창 만난 사람은 매매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봐요. 누가 나를 저기 하겠나? 회사에서 좋아하겠습니까? 우린 분명 최악의 상황 IMF 때는 뺍시다. 그때 웬만하면 다 받아겠으니까 2000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실전에서의 가능성 있는 사례들을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개별주의 특급 정보를 갖고 가치 투자를 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기업,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알만한 기업, 우량주 위주로. 우량주라는 건 주가가 비싸고 싸고가 아니에요. 일단 존속가치가 높은 기업,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높은 기업, 일반 대중이 많이 아는 기업, 많이 노출되는 기업, 취업 선호가 높은 기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디테일하게 뭐 PBR이 어떻고 EBITDA가 어떻고 자료가 어떻고 재무제표가 어떻고 이것만 복잡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둘째 문제고 우선 그런 기업을 발췌해서 관찰을 하라는 얘기죠. 만일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합시다. 2000년도에 주식이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6천만원 연봉이 3천이고 연봉 2천인데 또 뭐 맨날 1000만원씩 계산하시게 1000만원씩 합시다. 1000만원씩 모았다고 칩시다. 3천만원을. 젊은 날에 1000만원 1년에 못 모으겠습니까? 이 꽉 깨물고 모으면 뭐지? 또는 2000년도에 나 이제 주식하려고 하는데 회사 퇴직하고 뭐 IMF 때문에 퇴사하고 나니까 퇴직금 받고 뭐 받고 해서 1억 몇천 받았는데 창업하긴 아직 뭐 하고 그렇다고 일은 안 할 수는 없고 일은 해야 되는데 이 자금 가지고 어떻게 될까? 뭐 아파트 살까 뭐 할까 고민만 하셨을 거라고요. 만일 주식 투자를 했다고 생각합시다. 1억 갖고 한 사람? 네? 그렇죠? 또는 3천만원 갖고 한 사람. 둘로 나눠볼게요. 00년 02년도에 00년 01년 02년 주식은 한 번에 여러분들 팍 하고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건 매매고요. 전 가치 투자를 정말 분할로 잡아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잡자마자 잘 올라가네요. 별로 저는 안 좋아해요. 잡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해요.
잡고 나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빠지는 걸 더 좋아해요. 왜? 나한테 기준이 생겼고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준이 생겼으니까. 어쨌든 3년간 매입할 수 있는 최적의 매입 시기예요. 상장된 지도 얼마 안 됐고 KTNG 모르는 사람 있어요? 2000년도에 KTNG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요. 담배인상공사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알지. 최저점도 아니야. 최저점 13,550원인데 최저점도 아니고 00년, 01년, 02년도에 툭툭툭 분할로만 매수하면 평당가 18,000원에 충분히 가능해요. 이거요? 자식한테 물릴 때까지 홀딩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6년차 정도 지속성장했다고요. 실적성장도 이루어졌고요. 6년차 정도 지속성장해서 최고점에서 팔아먹으라는 뜻 아니에요. 최고점은 팔 수 있고 못 팔았는데 종가 8만원대에서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2007년도 종가 이상에서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4, 5배 시세 차익 납니다. 그러면 1000만원 투자한 사람은 4, 5천 돼 있는 거고요. 1억에서 3분의 1 3천만원 투자한 사람은 아니면 5천만원 투자한 사람은 난 두 종목으로 할 거야. 5천만원 투자했어. 1억 갖고 온 사람은 2억 돼 있는 거예요. 또 현대산업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당시에? 아이파크? 다 아는데? 건설사에서? 현대건설, 현대산업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당시에. 당시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부동산 쪽에 완전히 그냥 내수경기 활성화시키려고 전부 다 규제를 각종 규제 다 풀어 제끼는데 나 그래서 건설주 사야 되겠다. 대표하는 건설주 뭘까? 우리 집이 아이파크네? 왜? GS네? 자이네? 대웅전을 선택했다 쳐요. 최저점이 2,800원, 2,500원대예요. 최저점에 사는 거 아니죠? 00년, 01년, 02년도에 00년, 01년도에 못 샀다 하더라도 02년도에 5천에서 충분히 사주게끔 가격을 주거든요. 3년 내내 모아나가면 1년은 뭐 1,000만원 사는 사람 300만원, 300만원 뭐 빠지면 사는 거야. 그냥 주구장창. 또 이것도 5천만원 샀어. 3년간. 18배 시세 차익인데? 5년 만에? 6년 만에? 사실 00년부터 매입했다고 하면은 8, 9년 만이긴 하지만 7, 8년 만이긴 하지만 분할해서 어쨌든 2007년도에 최대 10만원인데 10만원 못 팔아 좋아 9만원에 팔게 다 주잖아요. 18배 시세 차익인데 5천만원이 1억 갖고 있던 사람은 현대산업하고 KTNG 딱 두 종목 5천 5천씩 하나는 2억 돼 있는 거고 하나는 거의 20배예요. 9억 돼 있어요. 9억. 누가 뭐래도 내가 선정한 가치 투자는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싸게 살 뿐이냐, 누가 더 최대한 홀딩할 수 있느냐. 최정점의 고점을 못 팔아도 최대한 누가 홀딩에다가 이익 정산할 거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00년도에 주식 투자한 사람은 돈이 없잖아. 더 이상 그동안에 이제 버는 돈 갖고 써. 생활비 하고 다른 거 해요. 주식 투자 자금 딱 1억 했으면 1억 준비했으면 된 거고 3천만원 준비했으면 된 거야. 그럼 두 종목만 선택했어. 그렇죠? 그래서 1억 갖고 한 사람은 9억을 만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고 3천만원 갖고 한 사람은 두 종목 사서 1,500 가지고 하나는 거의 2억 7천, 하나는 5, 6천, 6천만원 정도. 2억 7천이 얼마죠? 20배니까 1,500이면 3억 정도 가겠네. 3억 대략. 그렇죠? 3천만원 사람은 3억이 넘게 자산이 증가된 거고 1억 갖고 있던 사람은 두 종목으로 9억 가깝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2008년도 이후부터 주식 투자할 종목도 찾으면 되겠죠? 그럼 2008년도 때가 어디 있나 보자고요. 여기 있네. 2008년도 때. 2008년도, 7년, 8년도 내가 주식 그 A라는 사람 00년도에 주식을 투자한 사람은 이제 08년도에 가는 거예요. 08년도에 가가지고 그 돈 갖고
1억 갖고 시작했던 사람 9억 정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토탈. 9억도 넘는구나. 그쵸? 10억 정도 돼 있겠죠? 하나는 4배 먹었으니까 5천 되면 2억이고 하나는 18배니까 예를 들면 9억이고 10억 정도 돼요. 1억은 뭐 원금 찾았다 생각하고 나머지 10억 갖고 재투자 들어갔어요. 아 그때 가니까 CJ 홈쇼핑 모르는 사람 있어요? 홈쇼핑 TV 틀면 다 나오는데? 당연히 찾는 방법은 다음에 배울 겁니다만 방법론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지금. 주식 투자는 이렇게 이러한 방법이 하나가 있으니 자금 관리를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기업을 어떻게 딱 저런 기업만 찾습니까? 라는 발굴했던 노하우나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08년도에 딱 봤더니 이거 CJ 홈쇼핑 괜찮거든. 그래서 최저점에 사자는 얘기 아니야. 최저점은 뭐 2만원대가 엄청 싼데 그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봤더니 사다 보니까 5만원이 됐어 평균이. 5년 이것도 공격해 5년 만에 정점 찍네. 40만원대가 고점권이잖아요. 8배 이상 나와요. 35만원에 팔아도 7배 이상 나와요. 그럼 10억에서 또 10억 다 배팅하면 돼요? 아니지. 나는 2개로 하기로 했으니까 2개만 선택했으니까 5억 집어넣어서 계산하기 쉽게 35만원에 팔도 7배고 40만원에 팔 8배예요. 58에 40. 40억이에요. 또 얘만 사서 또 5억 갖고 현대글로벌스 새로 상장됐네? 원래 제가 좋아하는 게 상장된 종목 좋았거든. 우량한 거. 대기업에 상장되는 종목. 그래서 현대글로벌스를 이것도 다음에 한번 얘기할 겁니다. 그런 상장된 종목이 왜 좋고 어떻게 시세 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시간에 다음에 얘기했지만 어쨌든 현대글로벌스 땡겼네? 08년도에? 왜? 아니 다른 것도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빠진 거 보니까 08년도에 딱 현대글로벌스야. 그래서 이것도 그냥 샀더니 08년도에 샀는데 빠져서 샀어. 최저점은 굉장히 싸요. 3만원대인데 47,000원. 야 이것도 5만원이나 칩시다. 평균가 5만원을 생각하자고. 5만원 5만원이라고 해도 뭐예요? 최대 1, 2, 3, 4, 5, 6 14년도까지 한 5, 6년 갖고 왔는데 6배 나왔어요. 아까 5억 투자했다고 칩시다. 5, 6, 3, 30억. 그러면 00년부터 2014년도까지 이거 13년도 팔았죠. 얘도 14년도에 안 팔았고 얘도 13년도에 팔았다 칩시다. 어? 13년도까지 14년도까지 못 가고 13년도에 팔았다 칩시다. 한 25만원대에서 25만원 못 가서 20만원대에서 그래서 4배 먹었다 칩시다. 5, 4, 20 20억이요. 아까 1억 갖고 투자한 사람이요. 언제? 00년도에 가치투자 방식으로 이렇게 한 사람은 1억 갖고 한 사람은 무려 얼마예요? 많은 종목을 선택갖고 뭐 굉장한 특급 정보의 개별 종목을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다 아는 기업 갖고 했거든요. 그런데 1억 갖고 했던 사람은 원금 1억 찾고 또 불구하고 70억 정도 돼 있는 거예요. 60억 정도 돼 있는 거예요. 못해도 50억 이상 돼 있는 거예요. 몇 년 걸렸어요? 15년 걸렸어요. 15년 안에 1억 갖고 50억 이상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1억 갖고 50억 50배잖아요. 아까 3천만원 갖고 시작했던 28살이라고 한다. 28살에 3천만원 갖고 시작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50배라고 하면 15억인데 그럼 지금 얼마나 좋겠어. 40대 중반이. 직장생활 난 경찰 공무원인데 나는 이제 저기 부사관급 응? 군인인데 나는 이제 학교 선생님인데 나는 이제 공무원인데 연봉 안 올린다고 시위할 거 없어요. 얼마나 좋아. 안정적이면서 정년 보장된 직장 속에 재테크로 풍요로움도 만들고 나는 대학도 안 나오고 대학 나오는데도 좋은 직장 못 들어가가지고 이제 겨우 뭐 한 달에 초년 때 이제 180만원 받을까만 하는 회사에서 다니는데 40대 15년 뒤에
14년도 15년 뒤에 자산이 3천만 원만 투자했을 뿐인데 15억도 있고 10억이 넘어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자리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거고 창업도 해볼 수 있는 거고 또는 계속 일 다녀. 일 다니는 게 얼마나 즐거워 행복하겠지. 그러면 꼭 저렇게 00년도에 한 사람만 비전이 있냐 빚을 보냐? 아니요. 03년도 06년도에도 있어요. 기회는. 03년도 06년도에 주식을 이제 시작하려고 했던 사람은 LG생활건강이 딱 눈에 띄네. 이거는 한 5천만 원 갖고 시작했다고 계산이 쉽게 6천만 원으로 합시다. 6천만 원 갖고 시작한 사람이 있네. LG생활건강. 모르는 사람 없거든. 그때 당시에서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얘는 쭉 모아다 보니까 평균 3만 원을 모을 수 있었어요. 최저점은 11,000원대지만 하여튼 2003년도 4년도에 계속 흔들고 기었기 때문에 3, 4, 5년도에 평균 3만 원을 모을 수 있었어요. 최고점까지 끌고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2011년도 12년도까지만 끌고 왔어도 60만 원이면 시세 20배예요. 3천만 원 투자한 사람은 6억인데 그 다음에 또 LG화학도 있었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LG화학 대형주고 오르지도 않았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래서 평당가 6만원도 충분히 만들 수 있었어요. 중간값을. 최고점 58만원에 안 팔아도 좋아. 40만원에 팔아도 2011년도에 58에 40 아니면 6만원에 샀다고 하면 한 6배 이상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럼 3천만원 갖고 온 사람은 66에 36 3억 6천이 36, 18 1억 8천이네. 1억 8천에다가 3일 6억이고 3만원 사서 60만원 팔았다 치면 왜 2011년도 60만원 터치했으니까 그럼 대략 7억 이상 버는 거네. 7, 8억 원금 찾고도 남았네. 이 사람은 이제 2011년도 12년도에 다 팔아먹었으니까 12, 13, 14년도에 뭔가 찾아야 되겠죠. 가치투자 종목 아무리 좋은 것도 못 찾겠지. NC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07, 08년도에 5만원의 평당가 매입 충분히 가능해. 최저점이 27,000 얼마인데요. 5만원의 평당가 샀어. 반토막이 났어도 걱정 없어. 간다고 하면 가는 거예요. 30만원대까지 6배 이상 가네. 근데 그럼 방금 전에 아까 03년도 06년도에 주식 투자한 사람은 11년도 10까지는 다른 신규 종목 못 사겠죠. 다 팔 때까지. 그 사람은 7억 이상 버는 거니까. 자, 좋아. 그래서 2011년도까지 끌고 갔어. 그 다음에 딱 팔고 나니까 눈에 띄는 게 나오네. 7억 돈이 생겼어. 6천만원 갖고 7억을 만들었는데 2011년도 12년도에 고를만한 게 한미약품 골랐네. 최저점도 아니야. 6만원대 샀다 칩시다. 7만원대 샀다 칩시다. 그 10배인데. 그러면 3억 5천 투입해가지고 30억 버는 거고. CJENM 12년도에 샀다 칩시다. 최저점 22,000원인데요. 그냥 3만원이나 생각합시다. 28,000원 3만원. 200% 3배네. 이것도 10억이네. 그러면 CJENM하고 한미약품까지 한 40억 버는 거네. 언제부터 시작한 사람? 03년도 05년도에 주식 투자한 사람. 회전 딱 2바퀴밖에 안 됐는데도 자금 얼마 갖고? 6천만원 갖고 40억 만들 수 있었네. 현실이 가능한 거잖아요.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도 가치 투자의 방법론으로. 또는 저는 03년 06년도에 몰랐고요. 펀드 가입하고 그 이후에 주식 투자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사게 된 건 NC소프트였어요. 워낙 리니지 게임을 좋아했거든요. NC소프트를 06년, 07년, 08년도에 분할 매수해가지고 5만원에 매수했다 칩시다. 5만원에 산 사람 6배 먹었네. 그럼 당시에 4천만원 갖고 왔던 사람 2천만원에 NC소프트 샀어. 1억 12, 1억 2천이 돼있네. 그 다음에 또 눈여겨보다 보니까 CJ CGV 07, 08년도에 나는 극장 많이 가니까 우리 동네 이제
동네 극장 다 없어지고 다 CJ CGV 생겼네? N소프트하고 CJ CGV만 샀어. 4천만원 갖고 2000씩. CJ CGV는 최저점은 만원이에요. 19,000원. 근데 그냥 15,000원 정도 충분히 살 수 있었거든. 0708년도에. 15,000원 샀어요. 2015년도까지 8배가 넘게 나오네. 28에 16, 1억 6천이야. 그 다음에 아까 CJ CGV 산 사람 또 뭐 샀죠? N소프트 샀잖아요. 6배. 1억 12. 1억 2천. 좋아. 1억 2천, 뭐 이건 8배니까 1억 6천이라고 칩시다. 합해가지고 4천만원 갖고 있는 사람이 대략 3억 만든 거예요. 3억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사람은 2015년도에 주식 팔아먹었으니까 뭘 사야 돼요? 이제 2016년도나 17년도에 뭘 살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이제 뭘 살까 고민하고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은. 08년도, 07년도에 대생이라는 기업을 살 수 있었어. 파라다이스도 살 수 있었어요. 매입 시기. 3년에 걸쳐서. 보통 주식 매입은 이렇게 가요. 2, 3년에 걸쳐서. 1, 2년, 2, 3년에. 이제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시작입니다. 저런 방식으로 방법론을 얘기한 거잖아요. 저렇게 딱딱 떨어지는 종목과 최저점과 최고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점 영역에서 고점 영역을 팔 수 있는 시기. 이제 여러분들 가치 투자 저랑 해보는 겁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017년도부터. 앞으로 15년. 2030년도에 여러분이 지금 4천만 원만 있어도 보셨다시피 종목 제가 그래서 가치 투자 많이 공개를 안 해요. 딱딱 정해진 것만 해, 사실. 뭐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VIP인들에게 작년에 공개를 했죠. 올해 제가 마음먹은 건 여러분의 가치 투자 정해진 거 딱 설정되면 누가 먼저 하느냐, 누가 먼저 시작하고 누가 먼저 잘 골라놨느냐. 올해 있어요. 올해 그럼 저는 그 가치 투자 올해 전년도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전년도에서 올해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하고 함께 하는 건데 2016년 17년인데 17년부터 내 이름을 걸고 내 홈페이지에 사명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방법론으로 내가 할 건, 내가 주식 투자 자금 1억인데 가치 투자 한 6천만 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서 15년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나와 있을지. 해봤어요? 6천만 원 갖고 15년 뒤에 20억, 30억 돼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어떤 투자 방법론에서 있어요? 부동산에? 창업에? 사업에? 아니. 가장 현실적인 거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게 저는 주식 투자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기당할 일 없고 눈탱이 맞을 일 없고 계약서 못 써가지고 벌벌 떨 일 없고 갑자기 뭐 오리 사업했는데 닭고기 사업했는데 뭐 AI 터지고 뭐 구제역 터지고 뭐 이래가지고 외부적인 요인에 있어서 망할 일 없고 돈 떼먹을 일 없고 대출 받을 일 없고 은행 가서 또는 사채업자한테 사업자금 빌려달라고 할 일 없고 내 돈 갖고 내가 한다는데 누가 뭐래. 4천만 원 갖고 하겠다는데 누가 뭐래. 6천만 원 갖고 하겠다는데 누가 뭐래. 난 자산이 많아. 20억이야. 10억 정도 하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방법론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산운용사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안 해요. VVIP? 은행이나 어디 자산관리 가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준 사람이 없어요. 뭐 지들도 모르니까 이거 방법을. 그리고 고객을 짭짤하게 재미있게끔 해드려야지. 즐겁게 해드려야지. 저렇게 지루하게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는 성실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루하면 좀 어때? 가면 그만이지. 아유 저게 될까요? 해보긴 했어요. 전 이 낭만투자 방송국이 정말 활성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동참하고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제 방송 듣고 지금 당장 수익 내주십시오. 아유 저쪽 방에서 뭐 이번 달 몇 프로 수익인데 상한가도 먹고 있는데 이건 뭐 하는 거야? 공부만 하고 항상 분석만 하고 차분하게 리딩하고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맨날 기다리기만 하네? 기다릴 줄 모르면 사랑을 할 줄 모르고, 기다릴 줄 모르면 주식 투자로 수익을 못 얻어요.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전업하지 마라. 직장 다니고 직장이 힘들고 괴롭고 상사가 쪼고 힘들어도 버텨라. 우리 집에 금송아지 하나 키워라. 그게 뭐예요? 주식 투자예요. 가치 투자예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봐. 밖에 나가서 쫄리나? 안 쫄리거든. 내 든든한 뭔가가 있거든. 믿을 구석이 있나 보지? 있거든. 인생에 계획 없이 살아봐요. 믿을 구석도 없지. 어느 순간 훅 날아가면 휘리릭 하고 날아가면서 그냥 쓰러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 뭔가 믿을 구석 있고 뚝심 있게 박아놓고 튼튼한 나무를 하나 키워 가보십시다. 나의 또 다른 분신 손오공처럼. 나의 소득은 또 다른 소득은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4천만원? 평생 굉장한 큰 돈입니까? 맘만 먹고 2, 3년만 모으면 누구나 다 같이 모을 수 있어요. 연봉이 고액이든 연봉이 고액이 아니든 아르바이트든 뭐라든 여기 주부님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아저씨가 밖에서 생활비 벌어요. 애들 학원비 뭐 지금 부족하다고 아르바이트해서 학원비 대주지 마, 여러분. 뭐하러 애들한테 학원비 대줘. 그거 대준다고 나중에 애들이 우리 엄마가 나중에 옛날에 커가지고 나 학원비 대주느라고 이렇게 해줬어. 나 평생 그거 다 갚아야 돼. 개뿔? 그런 자식 10중에 하나도 안 나와. 10%도 안 나와. 내가 중요하다니까? 남편이 소득 벌으면 그걸로 알뜰살뜰 생활하고 대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2년 정도 돈 모아요. 주식자금 2천만원 모을 수 있잖아. 또는 맞벌이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몰라, 조금씩. 싱글이면 더 좋아. 왜? 나갈 돈 별로 없으니까 더 알뜰살뜰 모을 수 있거든. 내가 지금 정년퇴임해가지고 이제 직장 그만둬가지고 창업하려고 그래. 한 2, 3억 갖고. 하지 마요, 그냥. 2, 3억 갖고 창업하지 마. 그 돈? 안전하게 주식 투자해요. 가치 투자해. 그럼 뭐합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일하세요, 그냥. 땀 밑에서 일하세요, 우선. 본인이 정말 창업에 대한 열정과 계획된 어떤 사업 설계가 완벽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부족하면, 난 요식업을 할 줄 모르는데? 근데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입해서 이렇게 하면 지네들이 알아서 다 지원해주고 한다니까 해볼까? 하지마, 하지마. 사업에서 뭐 누가 다 지원해준다고 해서 하는 사업이 어딨어. 사업은 다 스스로 하는 거지. 그 돈 갖고 그냥 주식 가치 투자해요. 대신, 그 요식업이 정말 하고 싶으면 그 요식업을 하는데 가서 아르바이트 일해요. 1년이든 2년이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장사가 되는. 경험을 직접 해보는 것만큼 좋은 것보다 배달도 가보고 6개월이든 1년이든 해봐요. 그리고 내가 자신감이 들면 그때 가서 요식업 하면 되잖아요. 내가 옛날 다닌 직장도 있고 내가 다닌 대학도 있고 말이야. 쪽팔려가지고. 쪽팔릴 게 뭐 있어 인생에서요. 가끔가다 그런 격으로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 옛날에 그래도 공무원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나 학교 교무부장이었어. 어떻게 밖에 나와서 전 장사를 해. 하지 마요. 폼 잡으려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제가 만나보면 주식 투자하면 좀 뭔가 좀 아는 것 같고 똑똑해 보이니까 퇴직금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지 마. 그건 투자 아니야. 그냥 도박하는 거라고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저 냉정하게 현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본인에게 맞는 것. 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저를 만나서 한 번이라도 제 강의를 듣고 이래서 주식 투자는 꼭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엄청난 기법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방법론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래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얘기.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종목들이 어디 특급 정보입니까? CJ CGV가? 현대그룹에서 특급 정보예요? CJ 쇼핑이? N소프트가 특급 정보입니까? LG화학이? L생활건강 특급 정보 있는 거예요? 현대산업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알만한 기업들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살 거냐, 어떠한 결단을 내릴 거냐,
이런 건 더 배우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주식 투자, 가치 투자 식으로 야 샀다 팔았다 보다 이렇게 한번 물고 늘어지는 방식이 진짜 나의 주식을 아니 나의 자산을 키워주는 거구나. 이걸 느끼시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만 알면 지금 40대에 직장에서 퇴직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50대에 앞으로 80세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 지금 20대에 직장 못 가서 취업에 일자리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과감하게 계획 잡으십시오. 하루하루가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희망 찾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꿈꾸는 사람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식에 대해서 몰라. 오로지 도박으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피는 누가 다 빨아먹어? 일은 우리가 다 하고 피 빨아먹는 건 외국인들이 배당 받아먹고 다 빨아먹는 거. 시세 차익 노리고 경제 성장하면 대한민국 성장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배당도 못 받아 주식으로 시세 차익도 못 누려. 맨날 아파트 전매에 하늘 높을 줄 모르고 맨날 아파트 올라간다고 서민물가 올라간다고 어렵다. 집 한 채도 못 살고 살다가 집 한 채 겨우 하나 얻으려고 하다가 평생 살다가 죽는구나. 서글퍼.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거 전매나 분양권 이런 거에 동참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에 내가 만약 정책자라면 싸그리 뜯어고칠 거야. 건설 쪽은. 세무조사 쪽하고. 떴다방 쓰레기들 다 내쫓을 거라고. 자기 발등 자기가 찍지 마세요. 기득권만 계속 잘 먹고 잘 살게끔 해주는 게 바로 부동산 투기고 부동산 투자야. 근데 당연히 저도 돈이 많아지면 부동산 투자합니다. 왜? 아파트 투기만 안 할 뿐이지 부동산 투자해.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3대에 물려줄 거는 부동산이지 주식이 아니라니까. 트렌드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주식들을 어떻게 고르는 걸까요? 어떻게 발굴하는 걸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업 분석하는 방법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또 할 겁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이 방법은 무시하지 마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게 기법이 아니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가장 단순한 겁니다. 항상 보면 우리 뭐 공부 잘하는 서울대 입학하고 뭐 수능 만점자 옛날에 학력고사 만점자들 보면 학교에서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맞아요. 가장 기본의 원칙에서 열심히 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만점 맞고 하는 거예요. 전 격언으로 얘기합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뭐 6년 만에, 뭐 3년 만에 뭐 대박을 터뜨렸네, 몇십억 벌었네. 진짜 아주 유별난 사람들, 예? 100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유별난 사람인 거고요. 지름길은 없습니다. 성실한 투자가 곧 성공입니다. 그리고 경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누구랑 경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에서. 경쟁을 좋아할 것 같으면요.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맨날 시험 봐. 시험 보면 돼. 시험 문제 잘 푸는 사람 있잖아요. 경쟁이 아니에요. 공유예요. 주식은. 경쟁의 승리가 아니라 공유 속에 풍요로움을 즐겨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의 내가 아닌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 지금의 내가 아닌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보잘것 없어 보이고 내가 직장도 좋은 직장 다니다가 지금 퇴사해가지고 힘들고 내가 지금 대학은 잘 나왔는데 일자리가 없네. 남에게 보여주는 것 거칠의식을 가지고 나 한때 의대 나와서 좋은 종합병원에서 일했는데 지금은 환자가 없어가지고 힘드네. 나 한때 잘 나가서 장사해가지고 돈 좀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IMF 때문에 뭐 때문에 사업 망해서 이렇게 됐는데 절망과 또는 불투명한 미래에 좌절만 하고 있지 마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사장님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창업을 해서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공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투자의 매력입니다. 학교에서
옛날에 과거의 시험은 1등부터 50등까지 등수로 매겼던 경쟁의 시대였다면, 그렇죠? 1등만 공부 잘하는 건 아니거든. 1등만 선생님한테 이쁨 받아야 되는 시대였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앞으로 시대는 누구나 다 같이 A학점 맞을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한 친구는 더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A학점 맡겨주고, 좀 똘똘한 친구는 좀 더 빠른 시간에 습득을 하고 이해가 돼서 A학점 맞을 수 있는 거고, 서로가 같이 다 A학점 맞을 수 있는 그런 공유, 그게 제가 얘기하는 가치 투자예요. 경쟁하지 마십시오. 어떤 클럽에 갔더니 뭐 몇 프로 수익 났다더라, 어디서 가서 기법 배웠더니 몇 프로 수익 났다더라, 저기서 정보 얻었더니 몇 프로 수익 났다더라. 경쟁하지 마십시오. 경쟁을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 낭비, 돈 낭비, 회비 낭비, 기법 낭비. 지금의 내가 아닌 미래의 나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 누가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나라에서 책임져 준다고? 나라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맨날 바뀌는 게 그들인데. 제일 못 믿을 게 정치인들이라고 하잖아요. 말 바꾸니까. 뭘 믿고 더 나의 노후를 맡겨요. 내 자식을 정말 잘 키워서 효자를 키워놨으면 그거야 괜찮겠지. 효녀를 키워놓으면, 하지만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인생 길어졌습니다. 80세 100세랍니다. 인생이 길어졌는데 내가 할 일은 없습니다. 내가 써야 될 소비는 많아졌는데 물질은 부족합니다. 남보다 엄청나게 폼생폼사를 살고 싶은 마음 누구나 없겠습니까마는, 젊은 시절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나 건강하게 오랫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쓰고 싶은 거, 나이 먹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아니어도 또 다른 소득으로 좀 여유롭게, 여유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육체노동을 빼빠지게 하지 않아도 좀 물질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나의 노후 자금을 마련해 놓으신다면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투자 아닐까요? 과거에는 나는 이거에서 얼마 벌었다 자랑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누구한테 자랑이 아니라 나의 노후를 위해서 내세울 거 없고 보잘 것 없겠지만, 지금 당장 빚을 바라거나 뭔가 와닿지는 않겠지만, 한두 달 사이의 수익, 6개월 사이의 수익 오는 게 없겠지만, 진정 나 한번 이 길을 걸어보겠노라. 이 가치 투자의 길을 걸어서 나의 자산을 키워보겠노라. 대단한 큰 금액으로 하라고 있습니까? 몇십억, 몇백억 이 사람이 투자해서 그렇게 본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몇천만 원, 1, 2천도 좋습니다. 3, 4천도 좋습니다. 5, 6천도 좋습니다. 좀 더 많으면 좋을 뿐이지 금액이 커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작하는 거,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는 거, 지금이라도 모든 거 다 뜯어고치고 한번 여러분의 투자 자금의 일부를 해보는 것, 또는 확고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중과 선택으로 같이 투자를 해보신다면 2017년도부터 향후 10년 뒤, 15년 뒤 여러분들의 미래는 달라져 있을 겁니다. 최우수한 가치 투자 도전기입니다. 저는 이 낭만 투자에서 이 가치 투자로 여러분들에게 어필할 겁니다. 지금 당장 봐준 사람 없고 내세울 만한 게 없겠지만 반드시 기필코 미래에 먼 훗날 저의 이 가치 투자 도전기에 공감하시고 감동 받으신 일반 투자자분들이 많아지셔서 그만한 효과를 봤다. 나는 이래서 최수창의 사람을 만나서 자산 증식을 일정 부분 했다. 그런 매니아분들이 생겨서 나중에 저하고 함께 웃는 그날이 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 그런 날이 제가 바라는 목표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고 해보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어떤 정보와 기법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시할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론으로 내 자금을 키워나갈 건지에 대해서 꿈을 꾸고 설계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저절로 살이 붙고 커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약속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방법론을 다 버리고 시장의 가치투자 도전기에 동참해 보겠노라고. 그리고 그 결과를 꿈꿔 보겠노라고. 우리 함께 공유 속에서 풍요로움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